코로나19 발생 이후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전변대전면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전진주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두 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확진자의 나이와 성별, 거주지부터 직업까지 또 그 모든 동선이 이제 재난 문자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먼저 전희정 변호사께서. 네, 현재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의 공개는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4조 2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있었을 때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나 이동 수단 등등 접촉자 현황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경찰서 등에게 정보를 요청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내용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너무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에서 또 이 부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법이냐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3호인데요. 이런 경우에 공공의 안전, 공중위생을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죠. 코로나 3법 관련해서. 네, 개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그 동선 공개가 그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선만 보고 불륜 관계 아니냐, 혹은 뭐 유흥업소 직원 아니냐 이런 추측성 비난과 유언비에 시달리면서 확진자가 2차 피해를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연 공공의 안전을 위한 시민의 알 권리가 우선돼야 하는지, 혹은 확진자의 인권이 우선돼야 하는지, 어떤 곳에도 가치를 둬야 될지 먼저 전진주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국민의 알 권리가 좀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코로나19가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고 전 인류, 전 세계가 지금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 방법은 초기에 강력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라디오나 방송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게 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개인 방역에 힘써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만약 개인이라는 개인이라는 집단에서는 정보가 없으면 행동할 수 있는 제약이 있고 방역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 공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니 전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물론 정보 공개가 우리나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되고 있고 이게 방역에 효과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다만 실제로는 확진 환자의 개인 정보가 지나치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방역에 필요한 정보를 넘어서 내밀한 개인 정보 그리고 사생활에 관한 정보까지 너무 공개되는 것은 아닌가. 또 그 상태에서 더해서 다른 선량한 피해자들까지 양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로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서는 영업 침해 등을 문제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좀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이 동선 공개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진주 변호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런 동선 공개로 자신의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 공개됐고 그거에 대해서 비난이나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양상되는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어떤 자신의 그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결국엔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외에서는 좀 어떤지 사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대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견 비판의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확진자가 123명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이스라엘 총리는 긴급 명령을 발동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영장 없이 확진자의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수집하겠다, 위치 정보를 수집하겠다라고 선언했고요. 또 접촉 가능성이 있는 시민들은
영장 없이 강제 격리 조치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의 반발이 굉장히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현재 감염병과 전쟁 중이다라고 해서 비난을 일단 무시하고 방역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주주의가 좀 발달된 서구 유럽 쪽에서는 이제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권이라서 이제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공개할 수 있는 법규가 아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는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 등은 이제 정보기관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방역기관을 통해서 방역만 이루어지고 일반 그렇죠. 국민에게는 공개되지 않아서 이제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을 좀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제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조치와 정보 공개는 이제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뭐 거의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네. 침해 때문에 그 영역으로 안 하고 보는 있는 것이죠. 거군요. 네. 예. 다음에 이제 저희들도 며칠 전에 보도를 한 내용인데, 동선 공개란 피해가 이제 확진자 본인뿐 아니라 그 상호명이 공개된 업소들까지도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들렀던 것이 확인되면 내부 소독을 하고 전 직원들이 이제 검사를 받으면서 그 방역 조치를 취하는데, 상호명까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그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사실- 보시는지요? 먼저 네. 권희정 변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밀접 접촉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이제 비말 감염이라든지 에어로졸 감염이 가능한 정도의 공간 또는 밀집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리고 방문하는 그런 식당, 소상공인들의 점포에 방문해서 그 시간에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날 같이 동선에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무차별적으로 공개가 된다면 방역 조치를 마치고 아무 이상 없이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도 네. 영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고, 사실 이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꺼리는 약간 그렇죠. 혐오감처럼 이제 피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상호명까지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는가? 동선의 공개는 필요하지만 이제 그런 작은 점포,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좀 침해를 너무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뉴스에서도 그 며칠 전에 그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를 취재했는데, 그 사장님 말씀이 개점 이래 가장 깨끗한 상태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역을 네. 하도 이제 맞습니다. 신경 써서 하다 보니까 예. 또 나름 또 이게 그 어떤 그 위반 업소 식료품 그 위반 위반 업소와 업소에 관련해서 어떤 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좀 그렇습니다. 걸려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그런 상태의 위법 행위를 그렇죠. 한 악의적 업소는 오히려 위법 업소에 예, 이제 그런 공개를 안 하고 업소의 있는데. 공개는 정보되지 않는데 예. 이제 이런 코로나19 사태만으로 이제 선량한 업주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은 아닌가 예.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 저도 공감을 하긴 하는데 예. 코로나19라는 게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 경제를 완전히 딱 때려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 경제까지 너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까지 뭐다 침체시키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번 사태를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잡지 않을까 싶은데, 소상공인들께서 그 지나가는 동안에 엄청난 피해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손실뿐 아니라 경제적 손해까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그 보상이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사실은 뭐 국가의 행위가 뭐 잘못된 행위여가지고 예. 사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예. 다만 근데 현재 지금 이 특수한 상황에서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동선에 자기의 가게가 공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뉴스들이 퍼져나갔다, 이상한 소문이 났다, 이렇다면 그런 소문을 양상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네. 그 사람들을 상대로는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짜뉴스가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하고, 또 실제로도 좀 허위 사실을 공지하면서 가짜뉴스를 양산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형법상으로는 업무방해죄도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태가 좀 끝나고 난 뒤에는 좀
여러 건의 소송이 좀 잇따를 예정되고 걸로 예상이 있다고 돼요. 보입니다. 마스크 예. 사태에서도 이제 계약 위반에 따른 이제 법적인 분쟁이 굉장히 많이 현재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스크 예. 계약 위반 그렇겠군요. 네, 이렇게 그 동선 공개가 문제가 되니까 중앙대책본부에서 그 지난 14일에 정보 공개와 관련된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여기에 좀 어떤 그 보완점이 좀 필요한지 간략하게 좀 누가 네.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정보 공개의 범위나 절차 그리고 이의 신청 방법들을 명시를 했습니다만 이제 사실 이 정보 공개에 관한 이제 가이드라인 말 그대로 이제 예. 지침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위반한다고 해서 어떤 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 모든 행동에 대해서 처벌로서 그리고 형벌로서 규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라서 처벌 자체는 불가능하겠지만 이제 공익적 입장에서 이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두 변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